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지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친환경 소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페이퍼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를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페이퍼 코리아가 주주가치 재고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크라프트지의 신제품을 또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개발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된다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현재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주가치 제고 및 IR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 크라프트지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 전략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 국내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을 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구권 등 해외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상화에 좀 주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IR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예전에 1944년에 좀 설립이 되면서 이 주요 언론사 신문 용지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지 업체 간의 변화와 경쟁이 좀 격화되면서 이 신문 용지의 이 산업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위에서 봐도 신문을 보는 사람보다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페이퍼 코리아가 좀 좋은 전략을 짰는데요. 이 생산 라인의 산업 용지 분야를 확장을 하면서 크라프트지 그리고 친환경 특수 패키징 종이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산업을 변화를 해서 크라프트지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크게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업 용지를 겨냥해서 발빠른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해서 국내에 소비되는 산업 용지 크라프트지에서 시장 점유율을 60%나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3년째 영업이익이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정된 실적은 지난 2019년 말에 중국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시장에서 생산 및 원가가 안정해진 게 큰 영향이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좀 시작으로 현재는 세계 각지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사 등의 월 3천에서 4천 톤의 산업 용지를 수출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서구권 등 수출 시장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한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이 제품의 퇴출이 좀 추진되면서 이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 막대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량들을 종이로 전환하는 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페이퍼 코리아가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퍼 코리아는요, 해외 시장 진출과 함께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친환경 소재 제품 다양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페이퍼 코리아가 친환경 관련 시장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 비닐 포장재를 크라프트지로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친환경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좀 발판으로 삼아서 페이퍼 코리아가 좀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비닐 포장재를 크라프트지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신제품이 또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 한다면은, 택배 시에 이 상자 안에 제품 보호를 위해 넣는 이 비닐 완충제를 대신해서 이 종이 완충제 이런 것을 좀 판매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ESG 경영 그리고 탈비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60%의 크라프트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 코리아가 향후에는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페이퍼 코리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이 주가의 측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해주면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좀 이번에 좀 주목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11선 위에서 그리고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앞서서도 241선에서도 좀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면 되냐, 바로 이동평균선 밑에 이동평균선을 보면 되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좀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60일과 121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도 이탈나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 저점인 이 700원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이탈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라프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친환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 제지업계가 좀 사양이 되다 보니까 이 친환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환경에 대한 신제품이 개발이 완료된다거나 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매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신제품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 두시면서 앞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간다면 241선을 돌파해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페이퍼 코리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